그럼에도 본질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 안 했냐 바로 이걸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배우자의 라디오 인터뷰를 천천히 한번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뭐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화영 본인이 지금 건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재명 방법을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변호사 입을 곧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조금 있다가 검찰에서 그게 뭐 안 될 거 부담스러우시면은 그냥 법정에서 증인으로 안 세우고 변호인 진술서로 제출하겠다고. 오히려 부인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남편의 진술 변화를 실토했다는 평가가 됐는데 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아마 저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본인의 입장을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어필하려고 라디오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저게 오히려 저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미 검찰에서 이재명 지사의 당시 지사의 방북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 이재명 지사에게. 그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 뭡니까? 변호사 입은 이화영 입인데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피고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변호사가 진술하는 법정에 진술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바로 제지하겠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검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에 그런 얘기를 이 지사의 방북을 요구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뭐 비용을 대납까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런 내용도 뭐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론해 보는 것은 그 내용을 그리고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 그것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정에서 다음 기일에 증언하려고 했는데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이화영 전 지사를 면회해서 그것을 막았고 그리고 그것을 탄원서를 쓰기 전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옥중 편지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걸 제출을 했고 그래서 이화영 전 지사가 법정에 증언한 걸 또 참석해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런 내용을 추론해 볼 때는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것,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모든 내용을 증언했다, 진술했다. 앞으로 이제 법정에 증언만 남았다. 이런 걸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현정 의원님, 그럼 이렇게 네. 보면 될까요? 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부부싸움이 연출된 것과 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분위기가 계속 연출되는 건 아닌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이제 엑스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편이었다 이런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중요한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그다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구나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저렇게 어떤 큰 소리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화영 씨가 전혀 대응을 하질 않았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이화영 씨는 아까 뭐 인권 탄압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런 유명한 인사들이 들어가면 다 독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홍거방에 넣질 않아요. 왜냐하면 홍거방에 넣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독방에 있는데 이걸 인권 침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무슨 뭐 어디 가둬두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독방에 있다는 걸 가지고 인권 침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이화영 씨가 본인 자체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면 변호인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본인의 진술이 중요한 건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인이 여러 가지 인터뷰나 저런 발언을 통해서 이미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진술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줘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예를 들어서 뭐 의원들 4명이 수원지검 찾아가서 연좌하고 또 만나기를 요청한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증거인멸이라는
그런 어떤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은 이 대표에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한동훈 장관이 이 수사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분 국회의원까지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시고요. 그럼 이분을 회유하고 압박할 정도로 간 큰 검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꼬투리 잡힐 텐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 한 장관이 뭐 예, 법사위에 나가지고 얘기를 한 것도 그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얘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금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신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 같고요. 마지막 게이트키퍼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봤을 때 이게 뚫리면은 영장이 올 수가 있죠. 아니면 뭐 아닌데 회기 중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검사 출신의 조응천 의원조차 한동훈 장관 발언, 민주당 대응 봤을 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심경 변화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네요.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히 갈등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우자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검찰에 진술도 했고 법정에서도 증언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 본인 배우자의 강력한 반발과 민주당 측의 회유 압박으로 인해서 그 진술을 상당히 보류해 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요. 결국 뚝이 한번 무너졌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문제인 것이지 방북 자금과 관련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빨리 앞당겨져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진술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도 앞당겨져서 회기 중에 아닐 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속도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약간은 망설이고 있는 단계들을 보게 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까지 고려해 보면 9월에 본회의가 열렸을 때 그 이후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높아 보입니다. 이것은 정무적인 고려 때문이 아니라 재판과 수사 물리적 일정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영장이 또 정당한 것이냐 정당하지 않은 것이냐. 이재명 대표는 방탄국회 안 하겠다고 했는데 박찬대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표님은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대표님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또 막 부결하자고는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체포 동의안 전국이 다시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요. 또 다른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이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와전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입장 밝히셨을 때는 한 차례 만난 적은 있다. 네.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3차례 만났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니요, 명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단 한 차례 식사한 게 전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맞나요? 그럴 겁니다 아마. 예, 들어가겠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방북 비용이나 이런 거 대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뭐 고맙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아닙니다. 나는 김성태 전 회장 말처럼 고맙다고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딱 한 차례 만났다. 사실 최근에 정진상 전 실장의 요구로 방북비 관련해서 했다는 얘기도 좀 나왔었으니까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 지수를 했는데 재판장에서 그 아예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공소 기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용 부원장이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고요. 지금 김성태 회장의 일방적인 진술과 김용 부원장의 진술이 차이가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누구의 말이 옳은지는 아직 판단이 안 된 거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가려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김용 부원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한 재판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엑스맨이라고도 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을요? 부인을 엑스맨이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이렇게 지금 누구한테 도움이 될지 재판정에서 판사한테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지적까지 받을 정도의 그런 이제 감정적인 분인데 이런 분을 과연 메신저로 해가지고 회유 협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당이? 그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분을 데리고 회유 협박을 해서 그 이화영 부지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억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응천 의원이 아까 게이트
마지막 게이트키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유죄 심증을 가지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일단 김용 부원장 재판 관련해서도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보여요. 이제 반면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돈을 줬다는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뭐 그런 얘기 시각도 있고, 반면에 또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알리바이를 좀 다르게 돼서 검찰이 더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재판 과정 지켜보되니까 제가 그 부분 사실 하나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